우비료란 작물을 심기 전 밭을 만들 때 주는 밑비료에 대해 그 위에 추가로 주는 비료를 말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웃거름, 덧거름 또는 추비라고 다른데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수십 년 짓고 있는 전문 농가에서도 우비료 주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경험에 맞춰 주다 보니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현실이 안타까워 우비료에 대한 몇 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7, 8분의 짧은 유튜브 특성이라 우비료를 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또 우비료를 주는 이치와 그 주는 우비료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우비료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이용하신 분은 우비료를 왜 줘야 하는가, 우비료 주기에 필요한 비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처음 대하는 분을 위해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비료를 주는 까닭은 작물 심기 전 밭장만할 때 퇴비를 비롯해 NPK를 표한 각종 영양분이 포함된 비료를 주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자라는 양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질소와 가리입니다. 질소와 가리는 어떤 성분보다 빨리 흡수되고 빨리 용탈됩니다. 노지 무멸층에서는 20일이면 사라집니다. 멀층을 해도 30일이면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심은 지 한 달 만에 수확하는 작물이 있다면 그 작물은 우비료를 줄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그런 작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물은 재배 도중에 우비료를 몇 차례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재배 중간에 우비료를 주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비료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완효성 비료도 있습니다. 비료 알갱이를 코팅하는 방법 등이죠.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어도 당연히 값이 더 비싸서 보통은 그렇게 쓰지 않고 우비료 주기가 어려운 작물에게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비료로 주는 비료는 당연히 주는 비료는 질소와 가리 중심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비료를 퇴비를 주는 것도 많은데 미생물이 부족하면 이 방법이 맞는데 유기농 재배라도 우비료는 속효성을 주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화학비료가 우비료는 가장 적합합니다만 친환경 유기농을 하시는 곳에서는 무엇을 주든 속효성 거름을 주어야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밑비료를 주었다면 당장 부족한 것이 질소와 가리니 그것만 주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성분을 함께 주면 쓰지 않은 성분은 땅에 누적되겠죠. 그만큼 비료 버리고 땅 버리고 하는 거죠. 물론 앞서 밑비료 줄 때 제대로 주지 못한 성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같이 줘야겠죠. 시중에는 우비료 전용 비료도 있습니다. 바로 NK 비료라고 해서 다른 성분은 없고 질소와 가리 그리고 약간의 마그네슘 붕소가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그렇지만 손바닥 농부는 이 비료 사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작물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의 영양 성분은 다 다릅니다. 식물이 이럴 때는 무엇보다 줄기와 잎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잎에서 많은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작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릴 때는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가리가 더 필요합니다. 또 작물 간에도 다릅니다. 잎 채소와 열매 채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소와 가리의 필요량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시금치와 고구마의 질소의 필요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비료가 나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통 복합 비료를 쓰니 필요없는 인산의 누적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뿌릴 수 있는 비료를 할까요? 손바닥 농장은 우비료로 질소로는 유황과 요소, 가리로는 황산가리를 준비해 놓고 사용합니다. 보통은 질소로 요소 비료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황이 들이는 유황을 사용하면 작물 맛이 더 있습니다. 가리도 황산가리를 사용합니다. 유황, 황산가리 모두 황이 들어있으니 맛과 향을 좋게 합니다. 황이 들어있으니 이들이 미생물에 의해 황산으로 변합니다. 그만큼 땅은 산성으로 변합니다만 농한기에는 석회를 칩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요소와 염화가리를 씁니다. 함량도 더 많고 그에 비해 값도 더 싸니까요.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우비료 주는 양이나 방법도 달라집니다. 작물이 어릴 때는 당연히 질소를 더 많이, 가리를 적게 주다 열매가 커질 때는 가리 비율을 높이지만 주는 양도 당연히 다르겠죠.
또 성장 정도에 따라 주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아직 모종이 어린데 우비를 줘야 한다면 뿌리가 아직도 한 뼘도 안 뻗었으니 당연히 작물 근처에 줘야겠죠. 그렇다고 작물이 다이도록 주면 위험하니 그 근처에 소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욕심내어 주다가 작물 여러 주게도 봤습니다. 한 번에 반 숟갈 준다면 반의 반 숟갈로 나누어 2번 주는 것이 안전하죠. 작물이 커지면 포기 사이에 주면 됩니다. 이것도 양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보통 질소, 가리 합쳐 한 숟갈 정도이면 알맞습니다. 주고는 꼭 흙과 섞이도록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비료로서의 역할도 못하지만 질소는 자기 고향인 공기 중으로 휘발됩니다. 꼭 그렇게 맞춰 시비할 수는 없지만 비가 온 뒤에 또는 시비 후 비가 오거나 급수를 하면 효과가 빠릅니다. 1차 우비로 주고 또 2-30일이면 같은 일이 반복되니 또 우비를 주어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체 양과 성분비를 달리 해주는데 뿌리 발달과 함께 주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런 때는 고량에 흩어뿌리기도 합니다. 멀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양파, 마늘처럼 구멍이 촘촘한 유공비닐 경우는 처음부터 흩어뿌리기를 합니다. 그러기도 어려운 곳에서는 옆면 살포 방식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가 무성하여 땅에 보이지 않는 고구마 밭이나 참외밭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쉽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비를 주어야 하느냐? 보통 작물 수확하기 한 달 전에 끝냅니다. 보통 어느 작물이나 수확기 가까이 오면 물도 줄이고 비료도 끊습니다. 당도와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